연봉 9천만 원에 1억 원 성과급 축배를 들던 현대제철 노조원들, 1년 만에 동료의 해고 통지서를 마주했습니다. 1957년 창립 이래 초유의 사태였죠. 사측이 노조를 향해 처음으로 공장문을 걸어 잠갔고 노조는 단 16일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입니다. 그 사이 회사는 조용히 미국 루이지애나에 8조 4천억 원 규모의 새 제철소를 올리기 시작했죠. 귀족 노조의 1억 원은 대체 어디서 왔으며 왜 당진 산업단지 식당부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그 지독한 먹이 사슬을 끝까지 파헤쳐봅니다. 기업이 자기 공장문을 제 손으로 걸어 잠그는 의미 아시나요? 68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면 말이죠. 2015년 2월 24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그 초유의 사태가 터집니다. 창사 68년 만에 사측이 노조를 향해 최초로 부분 직장 폐쇄카드를 빼든 겁니다. 간단합니다.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시라며 아예 공장 입구부터 봉쇄해버린 겁니다. 발단은 노조의 게릴라식 파업이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생산 라인을 껐다 켰다 하며 압박했거든요. 회사도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냈죠. 반세기 넘게 숨겨둔 카드를 집어던진 겁니다. 결말이요, 허무하게도 딱 10여일 걸렸습니다. 3월 13일 노조가 파업을 접고 백기를 들었거든요. 68년간 묵혀둔 사측의 강수가 고작 보름 만에 완벽하게 통과된 셈입니다. 기막힌 건 합의 내용입니다. 원래 노조는 기본급 8.5% 인상에 성과급 500%, 추가로 1,800만 원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막상 손에 쥔 건요,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에 성과급 450%, 150만 원이 끝이었습니다. 꼬박 1년을 투쟁해서 작년보다 고작 50만 원 더 건진 셈이죠. 한 달치 관리비 정도 챙기겠다고 2달 가까이 거대 공장 라인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 사이 회사가 날린 돈이 254억 원, 냉연 제품 27만 톤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노조원 한 명당 중형차 한 대 값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자폭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완벽하게 어울리는 코미디가 있을까요? 회사의 탄압이 아닙니다. 노조 스스로 허공에 던진 부메랑이 정확히 자신들 정수리에 꽂힌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부메랑의 궤적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1년 뒤 동료들 책상 위로 다시 떨어졌으니까요. 대체 이 사람들은 평소 얼마를 거머쥐길래 사측이 초유의 공장 폐쇄까지 감행했을까요? 실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들여다보면 분노의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챙기는 진짜 액수를 까보겠습니다. 현대제철 직원들의 평균 연봉 무려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성과급까지 얹으면 가볍게 1억 원을 찍죠. 동종 철강업계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안팎인 걸 생각해보세요. 정확히 2배가 넘습니다. 당진제철소 현장직 교대근무 3년 차면 세전 9천만 원이 통장에 그냥 꽂혀버립니다. 갓 들어온 신입조차 7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이 받는 월급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남들의 2배를 챙기면서도 더 내놓으라며 1년 내내 파업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제철소만의 일이 아니란 거죠. 바로 옆 자동차 공장으로 가면 더 기막힌 현실이 펼쳐집니다. 사업 보고서에 찍힌 현대차 직원 평균 연봉 1억 2,400만 원입니다. 노조가 입자만 43,280보명입니다.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동시에 1억 원대 연봉을 쓸어 담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섬뜩한 진실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똑같은 자동차 부품을 깎는 1차 협력사 직원 평균 연봉은 4,700만 원입니다. 2차 하청으로 내려가면 2,800만 원, 사내 하청은 2,200만 원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1차는 절반, 사내 하청은 정확히 5분의 1 토막이죠.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라인에서 땀 흘리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잔인한 격차가 생겨났을까요? 원인은 명확합니다. 대기업 완성차 라인에 부품을 밀어넣기 시작한 하청업체는 사실상 다른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리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갇혀있는 포로시장, 즉 캡티브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엮이면 발을 뺄 수가 없으니 원청이 후려치는 단가를 피눈물 흘리며 받아내야 하는 생태계입니다.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깎아낸 그 돈이 고스란히 거대 노조원들의 1억 원대 잔치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결국 9천만 원 귀족 노조의 화려한 밥그릇은 하청 노동자 4만 명이 빼앗긴 임금을 한 곳으로 긁어모아 만든 피눈물의 탑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배불은 포식자들이 2026년 더 지독한 청구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미 1억 2천을 받는 이들이 끝도 없이 더 빼먹으려 든 거죠.
2026년 5월 6일 울산 공장 인단협 상견례 테이블에 노조가 새로운 요구안을 던집니다. 그 서류 정중앙에는 30이라는 숫자가 굵게 박혀 있었죠. 전년도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13조 2209 19억 원, 그중 정확히 30%를 성과급으로 토해내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따지면 무려 3조 9,690억 원입니다. 조합원 1명당 9,170만 원씩 떨어지는 액수죠. 이미 평균 연봉 1억 2,400만 원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 위에 9천만 원의 현금 다발을 더 얹어달란 소리입니다. 직장인이 1년치 연봉을 보너스로 한 번 더 받는 현실, 상상조차 되십니까? 심지어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에 정년 65세 연장, 인공지능 시대에도 죽을 때까지 고용을 보장을 합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어느 카드를 받아도 치명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된 1분기 성적표가 책상에 있었거든요. 영업이익이 조 5,014억 원, 작년보다 무려 마이너스 30.8%가 빠졌습니다. 30이라는 숫자 두 개가 정면으로 충돌해 버린 겁니다. 한쪽은 순이익 30%를 달라, 반대쪽은 영업이익이 30%나 날아갔다. 정확히 같은 시점, 같은 자동차 회사 안에서요. 진짜 섬뜩한 건 그 마이너스의 정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차량에 때린 관세로만 1분기에 8,600억 원이 증발했거든요. 환율과 원자재값, 판매 보증 충당금까지 말 그대로 회사 금고를 줄줄이 갉아먹던 상황이었죠. 사측 최영일 대표이사가 결국 입을 엽니다. 제발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달라. 노조원들 앞에서 대표가 직접 뱉은 말이었죠.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던진 묵직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조가 30%를 외치며 투쟁하는 사이 사측은 이미 다른 곳에 정답을 적고 있었거든요. 그 답안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면 이 모든 게 왜 자업자득이라는 부메랑인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집중해 보시죠. 노조가 50만 원 더 받겠다고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는 동안 회사는 정확히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시시피강을 따라 화학 정유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선 미국 남부의 작은 산업 도시죠. 2026년 초 현대제철은 이 외곽 208만 평부지를 9,100만 달러의 통째로 쓸어 담았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2배를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곳에 올라갈 새 제철소의 총 투자비만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인천 공장 1년치 매출의 몇 배를 한 방에 꽂아 넣은 겁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의도는 더 노골적이죠. 현대제철 미국 법인이 5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 포스코가 20%를 줍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까요? 대한민국 최고 자동차와 철강 거인들이 미국 땅 한복판에 아예 새살림을 차려버린 겁니다. 국내에서 뽑아내던 자동차 강판을 이제 미국 본토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폭탄 선언입니다. 연간 270만 톤 생산, 그중 180만 톤이 자동차 강판, 90만 톤이 일반 강이죠. 공장 가동 시점은 2029년 1분기로 못 박혔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에는 이런 달콤한 약속까지 얹어줬죠. 직접 고용 1,300개의 협력업체 4,100개, 도널드슨빌에 무려 5,4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쏟아붓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자, 그럼 정확히 같은 시각 한국은 어땠을까요? 인천 공장의 전기로 불씨가 꺼졌고 포항이 공장은 무기한 셧다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선 공장 스위치를 내리고 바다 건너엔 8조 원짜리 새 공장 땅을 사는 일이 같은 분기에 터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강성 노조가 직장 폐쇄의 백기를 든 바로 그달 사측은 미국 땅 매입 계약서의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달력이 소름 돋게 겹치죠. 결국 귀족 노조가 승리한 줄 알았던 1년의 끝에서 회사는 한국의 파업 리스크를 미국 일자리 5,400개와 조용히 맞바꿔버린 겁니다. 부메랑은 결국 던진 사람의 목을 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차 한 대를 팔았을 때 그 5천만 원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지금부터 보실 숫자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자, 이제 가장 차갑고 솔직한 숫자를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50만 원씩 피같이 갚고 있는 그 자동차 할부금, 그 5천만 원의 진짜 종착지를 한번 추적해 보시죠. 차 한 대 평균 출고가를 5천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와 업계 추정치를 종합해서 따라가 보면 대략 이런 기막힌 그림이 나옵니다. 가장 큰 파이는 부품과 원자재 비용입니다. 강판부터 반도체, 배터리까지 싹 다 합치면 출고가의 절반가량이 협력사 몫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마케팅과 물류 비용으로 약 8%, 400만 원이 빠집니다. 주주 배당과 미래 재투자에 쓰이는 영업이익이 다시 8%, 400만 원 수준이고요. 세금과 본사 운영비로 6%인 300만 원이 더 증발합니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직접 지출하는 인건비 파이가 약 12%, 600만 원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이 600만 원이 차를 만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돈의 대부분이 완성차 정규직 노조원 단 한 명에게 쏠립니다. 실제 숫자를 볼까요?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기준입니다. 같은 차 한 대를 조립한 1차 협력사 정규직 손에 쥐어지는 1년치는 평균 4,700만 원, 2차 협력사는 2,800만 원, 사내하청은 2,200만 원에 불과하죠. 그 사이 완성차 노조원 한 명은 1억 2,400만 원을 챙겨갑니다. 무려 1대 5의 격차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자동차 한 대수익 안에서 누군가의 1년치 연봉이 다른 5명의 목과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공장 정문으로 출근해서 똑같은 시간 땀 흘려 만든 차인데도 말이죠. 결국 5천만 원짜리 신차를 팔아봤자 사내하청 노동자 손에 쥐어지는 1년치는 고작 2,200만 원입니다. 1차 협력사 정규직 역시 4,700만 원에서 딱 멈춰버리죠. 그 사이 완성차 노조원 한 명의 주머니로 1억 2,400만 원이 꽂힙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50만 원, 할부금 중 인건비 6만 원 전부가 노조원 한 명에게 독식되고 영세 협력사 직원 5명이 나머지를 쪼개갖는 기형적인 일자리 구조란 뜻이죠. 이 위태로운 자동차 산업 구조의 끝엔 어떤 비극이 기다릴까요? 우리는 8년 전 어느 도시에서 이미 그 결말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군산이라는 도시였죠. 이 구조의 끝에 어떤 현실이 기다릴까요? 8년 전 우리는 그 처참한 풍경을 이미 봤습니다. 전북 군산에서요. 2018년 2월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공장 심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호황기 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사만 130여 곳, 거기 묶여있던 노동자만 12,000명이었습니다. 웬만한 동네 인구 전체의 생계가 공장 하나에 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증발하자 어떤 일이 터졌을까요? 한 부품 협력사 대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100억 원씩 벌던 알짜 회사가 30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고요? 단 1년 만에 매출 70%가 증발했습니다. 직원들은 거리에 나앉았죠. 진짜 공포는 이게 하청업체 한 곳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산이라는 지역 경제 전체가 뿜어내던 부가가치, 즉 도시의 1년치 살림인 2조 3천억 원, 정확히 16%가 증발해버렸습니다. 8년 사이 군산을 떠난 사람만 2만 명입니다. 동네 하나가 통째로 증발한 규모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규모의 비경제라고 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풀이해볼까요? 상권 전체가 거대 공장 하나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 기업이 떠나는 순간 도시 심장도 멎는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냉정히 볼까요? GM이 빠진 군산의 악몽은 훗날 현대제철이 떠날 인천이나 당진, 포항에서도 똑같이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같은 구조 위엔 똑같은 파국이 덮칩니다. 문제는 이 붕괴가 이미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한국GM은 트럼프 관세 15%를 그대로 막고 있죠. 2027년 말이면 정부와의 잔류 약속조차 끝이 납니다. 2026년 2월엔 서울과 부산지경 서비스 센터부터 슬그머니 칼질했잖아요. 그나마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만 XM3 신차 수출 물량을 따내며 턱걸이로 목숨을 건졌죠. 결국 한국 자동차 도시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기업 손해사형 선고장을 매일 마주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미국으로 갈아탄 카드는 새 공장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체할 무서운 새 직원이 이미 대기 중이었거든요. 자, 회사가 미국에 8조 4천억 원짜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까진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카드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2016년 4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형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001번을 공개했습니다. 키 1.9m, 몸무게 90kg, 56가지 동작을 사람처럼 해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차가 인수한 바로 그 로봇 회사 맞습니다. 숫자로 볼까요? 초기 한 대 가격은 약 13만 달러, 우리 돈 2억 원입니다.
비싸 보이죠? 하지만 오만태 양산이 터지면 4,363만원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유지비 1,400만원으로 매일 16시간을 풀가동합니다. 거뜬히 사람 2명 몫을 해낸다는 뜻이죠.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는 냉정히 단정합니다. 투자비는 2년이면 뽑고 생산성은 최대 3배까지 폭등한다고요. 지독하게 쉽게 말해볼까요? 연봉 1억 원의 정규직 2명을 고용하는 이 파업 없는 4천만 원짜리 기계 하나를 세워두는 게 회사 입장에선 훨씬 남는 장사란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자본 노동 대체의 탄력성이라 부르죠. 사람값이 비싸질수록 기업이 매정하게 인간을 버리고 로봇으로 갈아타는 속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그 로봇 관절인 액추에이터 원가의 60%를 현대모비스가 독점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미 로봇 생태계 전체를 현대그룹이 완벽히 장악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로봇이 어디로 갈까요? 한국은 아닙니다. 2028년 미국 조지아 공장 부품 라인에 먼저 투입됩니다. 2030년엔 조립 공정까지 넓혀져 매년 3만 대가 쏟아지죠. 대체 왜 한국이 아닌 미국일까요? 정답은 낡은 노조단체 협약안에 적혀 있거든요. 신기술 로봇을 도입할 땐 노조에 통보하고 허락까지 구해야 하는 족쇄 조항. 이게 바로 혁신을 막아세우는 그들의 무기죠. 자, 여기서 진짜 비극이 드러납니다. 노조가 한국 공장에 로봇을 못 들이게 밥그릇을 지키는 사이 회사는 미국에서 그 기계들로 아예 새 판을 짜버렸습니다. 일자리를 억지로 막아설수록 공장은 더 빨리 떠납니다. 치명적인 부메랑이죠. 언론 보도를 뜯어보면 현대차와 기아 노조원 수는 매년 조용히 1,000명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자는 매년 2,000명 넘게 쏟아지는데 청년 신규 채용은 그 빈자리를 절대 다 채우지 않거든요. 회사 셈법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고참 하나가 빠지면 빈자리에 로봇을 세우고 청년 신입은 잔인하게 0으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매년 1,000개씩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회로를 한 번에 정리해보죠. 그리고 이 파국 속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대비해야 할 일도요. 자, 이 거대한 흐름을 단번에 정리해보죠. 2028년이면 로봇 아틀라스가 미국 조지아 공장 부품 라인을 장악하며 들어갑니다. 2029년 1분기 루이지애나 8조 4천억짜리 새 제철소가 마침내 가동을 시작합니다. 2030년이면 같은 로봇이 조립 라인까지 장악하게 되죠. 그 사이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천이 무너지면 다음은 포항, 그 다음은 당진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협력사 130곳, 1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GM 군산 사태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잿더미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9천만 원을 자축하던 바로 그 노조원 본인입니다. 회사는 미국으로 떴고 협력사는 줄도산에 동네 식당은 문을 닫았는데 정작 자기 자식이 취업할 자리마저 영영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비극을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단체 협약 속 자동화 거부 조항에 반드시 일몰제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5년 뒤엔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회사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도망치는 우회로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실에 대해 당당하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도록 법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독일은 합법적인 파업만 면책해줍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 가차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든요. 미국 역시 살쾡이 파업 같은 위법 행위엔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셋째, 완성차 노조와 1차 협력사, 2차 사내 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 무려 5배나 격차가 난다는 참담한 현실이 매년 숫자로 폭로되어야 비로소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에 현대차나 기아 혹은 현대제철 협력사가 있다면 그곳이 지금 어떤 벼랑 끝 상황인지 생생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공장 가동률은 어떤지, 인원은 얼마나 줄었는지, 사장님 표정은 또 어떤가요? 제보가 가장 많은 지역을 다음 추적 영상의 첫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똑같이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거대 권력, HD 현대중공업 조선노조의 씁쓸한 민낯을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